변두리 역사. 숟가락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까지 오늘날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는 처음 또는 최초에 해당하는 조상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최신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나오기까지 고전 잠수함의 발명과 성장을 이끈 9대의 물속 탈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채널은 군사 및 무기 전문 채널이 아니므로 최신 잠수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른 밀떡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드레블. 1620년, 영국. 현재까지 알려진 최초의 잠수함 개념도는 영국 수학자 윌리엄 본이 1578년에 제작한 것입니다. 잠수함이라는 물속 탈 것의 형태와 잠수 방법, 제작 재료에 대한 간략한 정리입니다. 이 개념도를 기초로 1620년 코넬리 드레블이 최초의 수중 이동 가능 잠수함을 완성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영국왕 제임스 1세 밑에서 일하던 이 네덜란드 발명가는 당시 흔히 볼 수 있던 소형 배를 약간 변형하여 물속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습니다. 길이와 폭이 같은 두 대의 배를 서로 마주보게 포갠 후 방수 처리된 가죽으로 표면을 감싼 이 잠수함, 아니 잠수배는 몇 사람이 그 내부에서 노를 저어 전진, 후진, 그리고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1620년 왕 제임스와 수천 영국 시민들이 템즈강 주변에 모였을 때 이 역사적 잠수배의 공개 작동을 통해 물속으로 약 4.5m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설명은 단지 추측에 불과합니다. 아쉽게도 이 잠수배의 설계도나 외형을 그린 그림은 현재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잠수배의 잠수 방식과 이동에 대해 추측만 할 뿐입니다. 잠수 방식을 두고 동물의 방광 수십 개의 물을 채워 배 바닥에 깔았다거나 기존의 배들 중 바닥이 무거운 것을 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추진 방식을 두고도 최고 속도에 이르기 위해 사람 대신 무게와 활의 원리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두 번째, 터틀. 1775년, 식민지 미국.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활발하던 시기, 예일대를 나온 발명가 데이비드 부셀은 당시 식민지 군 측에 터틀이라는 이름의 이미 잠수 실험을 마친 비밀무기를 추천합니다. 나무로 만든 이 1인용 수중 이동 수단은 추진력을 얻기 위해 손과 발로 프로펠러를 돌렸습니다. 페달을 굴려 물을 넣고 빼면서 수면에 떠오르거나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무게추가 있어 이 탈 것이 뒤피지 않도록 잡아주었습니다.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눈에 띄지 않고 영국군 군함에 접근해서 폭탄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1776년 9월 7일 육군 군인 이즈라리는 뉴욕항에 정박해 있던 HMS 이그로 아래로 이 거북이를 몰고 가서 역사상 최초의 잠수함 공격이 될 수도 있는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출발합니다. 일단 목적 함선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한 리는 시한폭탄을 설치하려고 시도하지만 훈련이 거의 안 되어 있었던 결과 폭탄을 달지 못한 채 임무는 실패하고 폭탄은 배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이후 몇 번 더 영국 함선 폭침을 시도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부셀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셀과 그의 잠수함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이 계획을 직접 지휘했던 조지 워싱턴조차 잠수함을 이용한 공격에 대해 매우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노틸러스. 1800년, 프랑스. 미국인으로서 프랑스 정부에서 일하고 있던 발명가 로버트 펄트는 1800년도에 노틸러스호를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개발된 잠수함과는 달리 이것의 몸체 상당 부분이 금속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노틸러스호는 사실상 현대 잠수함의 원조로 불립니다. 그 외에도 6m 30cm의 이 잠수함은 현대식 잠수함의 기본 기능이 되는 많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외형은 시가 담배를 닮았으며 선체에서 외부를 보며 조종할 수 있게끔 하무 상단에 구리로 된 돌출부를 설치했습니다.
추진 동력은 두 가지였는데 수중에서 이동할 때는 손으로 프로펠러를 돌렸고 수면에서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돛대와 돛을 이용해서 바람을 동력원으로 삼는 기존 범선 방식을 택했습니다. 물에 빨리 잠길 수 있도록 상하 조향 방향타를 가지고 있었으며 승조원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동으로 만들어진 별도의 통을 마련하여 공기를 압축 저장하는 것도 실험하였습니다. 19세기 초 노틸러스는 몇 번의 테스트에 성공했지만 펄튼이 영국과 프랑스 중 어떤 나라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결국 분해되고 조각났습니다. 펄튼은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세계 최초의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증기선을 만들면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시데빌. 1855년 러시아. 빌헬름 바우어는 1850년에 자신의 첫 잠수함을 제작했지만 시험 잠수 중 15m 물속으로 침몰하면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독일 바이에른 출신의 이 발명가는 실험을 이어갔고 마침내 러시아 정부로부터 새로운 배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와 함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1855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서 12명이 승조원을 태운 채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16m 길이의 시데빌이라는 이름의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시데빌은 부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밸러스트 탱크를 추가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함체를 완전 밀폐했으며 이전과 달리 손이 아닌 발로 동력을 만들어서 프로펠러를 돌렸습니다. 시데빌은 총 130차례 이상 잠수에 성공했으나 마지막 잠수에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잠수함의 성능을 널리 알린 사건이 있었는데 러시아의 짜르 알렉산더 2세의 대관식에서 4인조 브라스밴드를 태운 채 물속으로 사라진 후 물 밖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러시아 국가를 우렁차게 연주하고 수면 위로 복귀한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헛리. 1863년 미국. 호레이스 롯은 헐리에 의해 만들어진 이 잠수함은 최초의 현대식 공격형 잠수함이었기 때문에 전투근 무지원을 상징하는 CSS가 이름 앞에 붙게 되었습니다. 1863년 미국 남북전쟁 중 북군에게 포위된 남군을 탈출시킬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미국 남부 알라바마주 모빌에서 헐리가 직접 만든 이 잠수함은 튼튼한 철제 증기 보일러를 재활용해서 수중 안전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내부에는 총 8명이 승선 가능했는데 1명은 조타수, 다른 7명은 팔 힘을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돌렸습니다. 잠수함의 머리에는 폭약을 끝에 묶은 선박용 돛대를 재활용한 5.2m의 막대가 삐죽 튀어나와 있습니다. 잠수함이 이 폭약을 적선 측면에 강하게 충돌시키면 폭발과 함께 배에 손상을 유발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잠수함을 본 사람들은 이것에 움직이는 관짝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는 잠수함을 비아냥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게 될 적군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테스트 동안 이 잠수함은 2번 침몰했는데 이 사고로 총 13명이 죽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잠수함을 디자인하고 건조한 선박기관사 헛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침몰할 때마다 잠수함은 다시 인양되었으며 1864년 2월 17일 조지 딕슨 중위와 지원병들을 싣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항으로 이동했습니다. 헛리 잠수함은 성공적으로 북군의 눈을 피해 당시 찰스턴항에 정박 중이던 군함 후서토니코의 측면의 폭약을 충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후서토니코는 몇 분 후 물에 잠기기 시작했지만 잠수함 또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수중 폭발로 인한 충격에 의해 잠수함에 큰 손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조원이 기절했으며 약간의 틈으로 들어온 물에 의해 이들이 모두 익사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역사상 첫 공격형 잠수함이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딕슨 중위를 포함한 승조원 누구도 이 명예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 르 프롱제. 1864년 프랑스.
영어 다이버라는 의미의 르프롱제는 프랑스 해군에 의해 개발된 세계 최초의 기계식 동력 장치를 장착한 잠수함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크기에 해당하는 길이 43m의 르프롱제는 탱크에 저장된 압축 공기를 동력원으로 해서 피스톤이 하나뿐이었던 엔진을 작동시켰습니다. 이 방법으로 크랭크를 손으로 돌리거나 페달을 발로 밟아 프로펠러를 돌리던 이전의 추진 시스템을 대체했습니다. 탱크에 압축되어 있던 공기가 풀려나면서 승무원들에게 산소를 공급했을 뿐 아니라 자동으로 밸러스트 탱크를 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르프롱제는 몇 번의 잠수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능한 공기가 많지 않고 매우 불안정한 구조적 결함 때문에 1872년 공식 임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때 극복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은 1888년 전기 모터를 추진력으로 삼은 더 빠른 잠수함 짐노트 호가 역시 프랑스에서 건조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7번째, 익티네오2, 1865년, 스페인. 1857년 발생한 한 잠수부의 입사 사고 후 스페인에서 정치인이자 발명가로 활동하던 나르시스 에스타리오는 물속에서 작업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수중 탈 것의 개발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출연한 것이 익티네오2호인데 이것은 세계 최초로 엔진을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도입한 파격적 아이디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사고로 죽은 잠수부가 탔던 익티네오호를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익티네오2로 이름 붙은 14m의 이 잠수함은 이중 선체 안에 펌프로 작동하는 4개의 밸러스트 탱크와 무게추를 설치하며 뛰어난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력을 얻기 위해 에스타리오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산소와 열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화학반응식 증기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1867년 후반 잠수에 성공하면서 이 엔진의 탁월함을 증명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폐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타리오가 만든 이 혁신적 추진 체계는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8번째, 아고넛, 1897년, 미국. 19세기 후반, 과학기술의 전반적 급성장 덕택에 잠수함 기술도 큰 도약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그 잠행거리는 짧았으며 먼 바다를 활동구역으로 삼지는 못했습니다. 1897년 미국의 엔지니어 사이몬 레이크가 아고넛이라는 이름의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이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길이 11m로 비교적 작은 30마력 가솔린 엔진을 달고 있었던 이 잠수함은 앞뒤에 3개의 바퀴를 부착한 채 바다 바닥을 자동차처럼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잠수함에서 수면 밖을 관찰할 수 있는 잠만경과 다이버들의 지상 복귀를 돕기 위한 감압실, 지상에서 잠수함의 엔진과 승조원에게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V식 호스를 달고 있었습니다. 레이크는 처음 이 잠수함을 이용해 체사피크만 물속에 있는 난파선을 인양했습니다. 이후 1898년 뉴저지주의 샌디후크에서 잠수해서 버지니아주의 노포크까지 이동했습니다. 이 잠행은 역사상 첫 잠수함 해상 장거리 이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잠수함의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되면서 레이크는 단숨에 유명인사가 되었으며 해저이 말리의 작가 줄 베른의 축하 편지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레이크는 이어서 미국 해군을 위한 수십 종의 수중이동수단 개발에 참여했으며 200건 이상의 아이디어를 특허 등록했습니다. 9번째, USS 올랜드, 1898년, 미국. 1900년 10월 12일, 미국 동부 로드아일랜드주 뉴워크에서는 미국 해군의 첫 잠수함 USS 올랜드호의 취역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1898년에 건조가 완료된 후 1년 넘게 테스트를 거친 26m 길이의 잠수함은 마침내 아일랜드 출신의 엔지니어이자 잠수함의 설계자인 존 필 홀랜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한 개의 어뢰 발사관과 작약 대신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발사되는 다이너마이트 건이라 불린 대포 한 문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면 이동 시 4개의 실린더를 갖춘 가솔린 엔진의 도움을 받았으며 잠수 시에는 160마력의 힘을 지닌 전기 모터를 이용했습니다. 비록 실전에 투입된 기록은 없었지만 USS 올랜드호는 미국 해군의 잠수함 병력 확보와 그 병력의 훈련에 훌륭하게 쓰였으며 잠수함 전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05년 이 잠수함이 퇴역할 때에는 이미 다른 6대의 잠수함이 미 해군을 위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현대 첨단 잠수함의 조상이 되는 9대의 초기 물속 탈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두리 역사